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는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하다.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내 말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좋은 말에,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에도 기꺼이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 말은 좋은 것이다. 가끔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의 상처에만 무게를 두고 산다면 진짜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빨간 머리앤의 주인공 앤 셜리는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이란 걸 해본 적 없다는 마닐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사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말로부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작가님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 속에 오가는 말로 인해 그날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우울해지기도 하죠. 말은 그 의미를 잘 의미하고 담아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훌훌 털어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좋은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상처받았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했다. 초등학생 때는 육상부였고 고등학생 때까지 반을 대표해 이어달리기에 나갔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라톤이나 검도를 즐겼다.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선생님이나 관장들에게 꼭 들은 말이 있었다. 넌 순발력이 좋아. 순발력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하면서 나는 힘. 둘째,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거나 행동하는 능력. 전문가들이 그리 말했으니 이 몸은 순발력이 좋은 게 확실하다. 문제는 그 순발력이 근육에만 쏠린 거다. 말에서 발휘되어야 할 순발력이 돌발 상황에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말이다. 최근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살쪘다이다. 2년간 꾸준히 10kg 정도 쪘으니 다들 놀라고 걱정도 됐을 것이다. 이 말 저 말 듣던 중에 딱 2번 만난 친척 남자가 폭탄을 던졌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요? 내 감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바로 뒤이어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는 검열 기능도 작동했다. 검도 대회에서 순발력 있게 검을 휘두르던 검객은 어디 가고 수줍게 웃고만 있는 내가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확인받고 싶었는지 또 입을 열었다. 그전에는 말랐었잖아. 나는 평생 말라본 적이 없는 여자다. 그와는 그 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그나마 함께했던 사람들이 눈치를 주어 안심하던 찰나 몇몇이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 예전에도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 또 웃고 말았다. 배시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려는데 누군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뚱뚱하니까 앞에 타. 안 그래도 앞문을 열려고 하던 차에 머리가 띵했다. 나는 또 웃으며 네 하고 대꾸했다. 단호한 네도 아니고 네라니. 핑계를 대자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비로소 내가 살과 관련된 말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찐 모습이 싫어서 샤워를 할 때 눈을 감는다는 사실도, 새로 옷을 사러 갈 때 주목받는 게 싫어 넓은 매장에만 간다는 것도, 사진 찍기를 싫어하고 찍힌 사진을 보며 무리 중에 내 덩치가 가장 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삭제 버튼을 누른다는 것도, 상처를 깨닫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너무 무례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좀 불쾌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다. 괜히 나만 예민하거나 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기는 없었다고, 농담이었으니 화 풀라고, 영혼 없는 사과를 받거나 너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본전도 못 찾을 것이 뻔했다.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관계만 불편해질 것 같았다. 위기대처 능력은 순발력의 다른 말이다. 나의 상처나 굴욕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극받을 때, 그때가 나에겐 위기 상황이다. 먼저 뭐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느냐는 충고나 위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상처는 보편화될 수 없는 고유한 내 감정이니까.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있다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기에도 버거우니까. 다만 알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호하게, 우아하게, 유머러스하게 한 방 먹이라고. 하지만 그런 잽도 순발력이 있어야 그 순간에 나간다. 나 같은 느림보들은 괜히 부작용만 만들기 십상이다. 감당 못하고 버벅대다가 끝날 확률 100%. 그럼 어떻게 알릴까? 화를 내기에는 애매한데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순간 침묵으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상책이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순간 침묵하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다. 누구처럼 눈치 못 채고 계속 말한다면 두 번째 침묵에 돌입하라. 대답만 안 하면 된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대신해 응징해 줄지도 모른다. 그 시그널을 알아차린 상대가 사과하거나 멈칫할 때 그때 웃어도 늦지 않는다. 단호하게, 우아하게, 유머러스하게 말할 순발력이 없다면 웃지 말고 침묵하기. 상대의 말에 내가 대신 마침표를 찍어주고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돌아볼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자. 순발력을 키우느라 괜한 에너지를 쓰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순발력은 되게 타고난다고. 살이 쪄도 순발력 좋은 나의 몸처럼. 나는 기브인가 테이크인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동료 등 주로 가까운 이들이 들어간다. 나에게는 몇 년 동안 마음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관계가 하나 있었다. 상대는 학교 친구였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는 일이 비슷해 가까이 지냈다. 그러는 사이에 친구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을 여의었다. 나는 친구의 집안 대소사에 늘 함께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날 무렵 나도 결혼을 했다. 친구는 결혼식 전날 집안에 일이 생겨 못 온다고 했다.
그날 모든 사람이 그녀뿐이랴. 사실 그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친구는 연락이 없었다. 결국 나는 이를 핑계 삼아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날 친구는 축의금이나 선물은커녕 흔한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 만남이 있은 뒤 우리는 뜨문뜨문 연락하다가 서서히 멀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은 희미해졌고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선을 긋게 되었다. 어쨌든 그 일은 상처가 되었고 인간관계에 회의감도 주었다. 한편으로는 연인처럼 마음이 식어버린 것도 아닐 텐데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알고 싶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법륜 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 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아냈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고민하던 사람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하고 친구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문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자가 그 친구를 전혀 친구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친구라면 나한테 절대 손에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로 그 사람을 사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을 친구가 아닌 이해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 나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선을 그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래야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여 상처를 덜 받고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거리나 선을 내가 편한 대로 잘못 이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여겼으면서 그에게는 진심 어린 사랑과 우정을 바랬다. 연애를 할 때는 어떤가? 나는 이해관계의 패를 들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은 사랑과 우정의 패를 들기를 바라다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사랑인데 상대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관계에서는 어떤가? 나는 벌써 사랑과 우정으로 패를 바꾸었는데 상대가 끝까지 이해관계의 패만 내놓을 때 상처를 받는다. 나는 이해관계인데 상대는 그렇지 않을 때도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똑같은 선을 그을 수 없듯이 상대방도 관계 범주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내가 상대를 어떤 범주에 넣든 또 상대가 나를 어떤 범주에 넣든 그건 각자의 영역이므로 침범할 수 없다.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를 같은 범주 안에 넣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성숙한 관계는 서로가 다른 범주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사이다. 나는 사랑과 우정인데 상대는 이해관계라도, 나는 이해관계인데 상대는 사랑과 우정이라도 상처받지 않아야 어른의 관계이다. 이런 관계는 세월이 쌓이면서 굳이 성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좋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 생각만 잘 알고 있어도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서 찾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관계의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의 진짜 속살을 보게 된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종종 함께 올라야 하는 산이 나타난다.
험한 돌산도 야트막한 언덕도 만나게 된다. 나는 아주 야트막한 언덕에서 친구와의 우정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어쩌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다. 아쉽지만 큰 것을 배웠으니 되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